사법 방해 속도전. 누가 속도를 내고 있을까요?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들 가운데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데 그 인물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죠? 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늦은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혹시 대표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공소장에 정부가 공모했다고 접수했는데요. 지난 추석 때와 달리 페이스북에 직접 시간 장소까지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는 거죠? 10시 20분이라 정문에서 한다 포스터 하나 올리셨던데. 그랬나요? 이번에도 검찰 소환 조사 조사 내용과 상관없이 검찰이 기소랑 구속영장 청구 그대로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제 제가 입장문 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표 비서실장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는데 검찰이 천준호 비서실장을 향해서 다음 주 중에 수원지검에 나와서 천 의원님 조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환을 통보했답니다. 그 이유는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씨 재판이 질질 늘어지고 이러한 저러한 좀 이해 못할 상황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혹시 천준호 비서실장이 개입한 건 아닌지 또는 이재명 대표가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무언가를 또 지시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다음 주 중에 나와서 조사를 좀 받으시지요.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는 한국일보 등등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유정 의원님, 검찰은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 좀 속도를 바짝 내고 있는 모양새네요.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사법 방해죄가 있습니까? 방해죄는 없죠. 예. 근데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 소환해서 직접 신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환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다 조율하지 않습니까? 30일 못 박아놓고 소환 통보 이런 거 언론에 먼저 흘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비서실장이니 또 박찬대 최고니 이런 분들 참고인 신분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분들로서는 아마 좀 황당할 거예요. 그거는 당사자들 불러서 조사하면 될 일이지 지금 딱히 증거를 가지고 딱 걸렸어 이러면서 지금 부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지금 국한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까지 일을 확장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찰이 좀 과도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요. 사법방해죄라는 게 딱 제명은 없어도요. 네. 미국의 사법방해죄 여러 유형들 중에 구체적으로 이게 처벌하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위정교사, 이번에 김용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조작한다든지, 예. 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사 사칭 사건에서 김모 씨한테 위정을 교사한 걸로 조사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다 사법방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증거를 인멸 위조 변조하는 거 있잖아요. 증거라는 게 인적 증거도 있고 물적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참고인한테 허위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유 협박한다든지 네. 이런 게 다 사법방해입니다. 그리고 검사들 명단을 공개해서 협박한다든지 이게 다 사법방해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천준호 그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명은 이제 공개해도 됩니다. 이우일 씨. 예, 이우일 씨가 이화영의 40년 지인 아닙니까? 예, 40년 이분을 왜 만납니까? 최고위원이 왜 원외위원장 대리를 왜 만납니까? 예. 그러고 만날 때 우연히 이화영의 처에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히 걸려올 수가 있습니까? 허허.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에 부인이 변호사 해임하고 법정에 난동 부리고 민주당이 탄원서 내고 이화영 자필 편지 놓고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이 모든 게 사법 방해 유형 중에서 우리나라 법으로도 처벌하는 증거인멸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소환해서 저는 지금은 참고이지만 예.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할 걸 봅니다. 네, 박 의원님. 근데 실제 이게 참고인이잖아요.
사실은 뭐 천준호 비서실장도 그렇고 박찬대 의원도 그렇고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출석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걸 처벌 가능할까요? 이를테면 재판이 지금 몇 번 공전됐는데 변호인 선임 문제로 부부간의 법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그다음에 그래서 선임됐던 변호사가 안 나오고 잘 안 나오던 다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뭐 기타 등등 증거 제출 등등으로 언쟁을 하다가 사임해 버렸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결국에는 이제 변호인이 없어가지고 뭐 사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 선임하고 맞아요. 이런 등등해서 예. 도대체 뭐가 증거인멸이고 뭐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지 불분명하거든요. 저는 검찰이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재명 쪽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사법방해까지 해가면서 때문에 이재명의 구속이 필요하다. 네. 이런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 차원에서 참고인 소환도 하고 이걸 계속 언론에 흘리기를 하는데 실제 이걸 가지고 딱 떨어지게 뭐가 증거인멸이고 뭐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지 구체적 혐의를 검찰이 이 사실관계를 확정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냥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 그랬을 것이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아니 처벌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 이거를 검찰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 사실에 지금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 중에 증거인멸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증거인멸 행위가 들어간다면 거의 100% 그냥 영장이 발부된다? 나옵니다. 예, 보통의 경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보세요. 저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황당한 거 한 10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 같은 게 법정에서 그 피고인의 부인이 난리치는 겁니다. 피고인은 검은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너 검은색 아니잖아. 흰색이라고 말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한 게 만약에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만약에 의심을 간다면 그건 재판부도 동의할 거예요. 수사하라고. 예. 보세요. 박찬대 최고위원 등장합니다. 이우일 친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친구를 만나요. 또 그다음에 접촉을 합니다. 이화영의 그 부인과. 예, 예. 그리고 천준호를 그냥 불렀을까요? 저는 그냥 불렀다고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이 천준호 의원, 이 비서실장도 어떤 움직임이 검찰에 의해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예. 참고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안 나와요? 좋아요. 안 나오면 계속 소환을 요구하고 결국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럼 나올 수밖에 없는 피의자로 전환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법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준호 의원 어쨌든 다음 주 중에 검찰에서는 나와서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조사를 좀 받으시지요.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 지금 팬분들 말씀 중에 몇 번 언급이 됐었던 친명계로 일컬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명의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분은 다음 달 초쯤에 나와서 역시 참고인 신분이기는 합니다만 조사를 좀 받으시지요. 이렇게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죠. 현재 수원지검의 쌍방울 수사는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상실했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조작의 냄새만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소환조사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혹시 통보받으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네, 통보 못 받았습니다. 어떤 혐의로 그럼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지 이거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언론사에서 짜고 있는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 박찬대 최고도 천준호 비서실장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른바 이화영 씨 재판이 지연되고 하는 과정에 뭔가 관여된 거는 아닐까 검찰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3일 그러니까 그제 검찰에서는 박찬대 최고에게 9월 4일쯤에 나와서 참고인 진술을 듣고 싶어요 박 의원님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어제 기자들이 오전 10시 때에 박찬대 최고한테 질문을 던졌거든요. 의원님 혹시 검찰의 소환 통보 같은 거 받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받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알고도 모르는 척을 했는지 실제로 정말 몰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음 달 초에 검찰에서는 박찬대 최고를 향해서 조사의 필요성을 통보한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30일 날 소환 통보를 받았고
그 즈음으로 해서 지금 천준호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통보가 있었고 9월 4일 날 다음 달 초에는 박찬대 초구를 향해서 소환을 통보했다. 그리고 이화영 씨의 40년 지기 이우일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전에 이미 8월 23일에 진행이 됐다. 따라서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속도가 바짝 붙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